지난주 이번 주가 아주 휴가철이었죠.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2011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하얀 전쟁 이후로 굉장히 잘된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는데 사실은 전쟁 발발 후 1년 지나서 51년 7월 10일부터 남한군과 북한군 사이의 비밀리에 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때 바로 휴전이 됐더라면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훨씬 줄어들었을 텐데 그 이후로 진짜로 휴전이 성립된 것은 2년이 지나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조인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저기서 빠져 있죠. 유엔군 사령관, 그 다음에 북한 인민군 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사령관 팽덕회, 클라크 장 이렇게 세 사람이 휴전협정에 조인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저 조인의 대상자에서 빠지게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 2년 동안 휴전협정이 미뤄지는 바람에 우리나라 군인들, 북한 군인들 50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사실 51년도에 휴전 논의가 시작돼서 바로 휴전협정이 맺어졌다면 아까운 50만 명이 안 죽어도 됐을 거예요. 참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군에 갔는데 빨리 휴전협정이 맺어졌으면 살아 돌아왔을 것을, 그것이 2년 동안 지연되는 바람에 죽었다.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평생 동안 아픔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 군단 상황에서 군대는 참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군대가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며칠 전에 윤일병이 상사들을 보고서 맞아서 죽었죠. 온몸에 저렇게 구타를 당하고 온갖 비인격적인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저렇게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자식을 맞이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군대 많이 갔다 오셨죠?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군 마치고 큰 사고 없이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일인 겁니다. 저렇게 정말 건강한 아들이 20살의 청년이 온몸을 맞고 죽어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단을 겪고 있다는 분단의 상처가 저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저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와 끔찍한 죽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고지전의 영화에서는 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남한군과 북한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것이 모티브로 나옵니다. 휴전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고지, 여기서 애로고지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치면 백마고지 정도 되겠죠. 저 고지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휴전이 되었을 때의 휴전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군이나 북한군이나 정말 목숨을 걸고서 총력을 다해서 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영화대로 하면 며칠 만에 남한군 고지였다가 며칠 지나면 북한군 고지, 또 며칠 지나면 남한, 이렇게 수도 없이 30번 이상 저 고지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남한 군인들이 고지를 빼앗기면서 퇴각하면서 야, 며칠이면 우리가 또 여기 차지할 건데 우리 소지품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냐? 여기다 묻어두고 가자. 땅에다가 그 홈을 파고 오다가 뭐 담배, 뭐 필수품들을 묻어두고 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거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소지품 잘 있나 보다 딱 뚜껑을 열어봤는데 북한 군인이 거기 있던 담배나 먹을 것 다 뺏어가고 거기다가 똥을 잔뜩 싸놓고 그렇습니다. 똥이 이만큼 묻어나죠. 그리고 다시 또 뺏겼다가 또 다시 고지를 차지하고서 이번에 뭐가 되었을까? 아주 궁금한 마음으로 딱 열어봤을 때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북한군이 거기다가
술 정종 대병을 하나 탁 놓고 간 거예요.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술을 입도 대보지 못했는데 술이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처음엔 독이 들었나? 막 걱정하다가 뭐 죽어도 좋다고서 막 그냥 벌컥벌컥 마시게 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만한 두툼한 편지가 놓여져 있었어요. 사실 인민군들 중에는 10대 청소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월북한 사람도 있었고 납북돼서 간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시 인민군이 되어서 남한군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 전쟁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3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면서 내가 살아가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고지에 남한군이 들어왔을 때 내 편지를 좀 전해달라고 뇌물과 함께 저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내주게 되죠. 남한군은 거기다 다시 담례로 담배도 넣어주고 뭐 초콜릿도 넣어주고 막 그렇습니다. 한 고지를 놔두고 생사를 걸고 싸우는 남한군과 북한군이 서로 술과 담배를 주고받았다. 이건 영화적인 발상이죠.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전쟁을 하더라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한 발상이었습니다. 이 영화 초반부에 북한군이 6월 25일 날 휴전선을 통과해서 물밀듯이 넘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의정부쯤 왔을 때 학도병으로서 출범했던 우리나라의 군인들, 젊은 청년들, 주인공들이 포로로 잡히는 장면에서 이 영화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주제를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전부 뒤돌아! 전부 뒤돌아! 어리버리들, 너들이 와 전쟁에서 지는 줄 아네? 응? 너들이 와 도망치기 바쁜 줄 알아? 기건 와 싸우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이 전쟁 일주일이면 끝난다. 전쟁이 끝나면 이 조국에 정말 필요한 건 너들이야. 고향에 가서 조용히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조국 재건에 나서라. 부상민들은 실외에서 고향으로 보내주라. 풀어주라. 해방 조국에서 만나자. 요새 영화 배우 중에 유승민이 대세입니다. 윤문근 장교전 너무 멋있게 나와요. 이 전쟁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러나 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통일된 조국에서 너희들이 동량이 될 거다. 가서 숨어 있다가 해방된 조국에서 만나자. 풀어주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 그랬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멋있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의 질문은 그런 겁니다. 너희가 왜 쓰는지 아냐? 전쟁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왜 싸우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영화 전반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나중에 이 영화의 끝 후반부에 가서 다시 이때 노임받았던 신하균이 중위가 되었고 이 전쟁터에서 저렇게 젊고 당당했고 멋있던 인민군 장교랑 다시 죽음 앞에서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왜 죽었는지, 왜 싸우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게 돼요. 보세요. 나 알지. 이 전쟁 일주일 안에 끝난다며. 용케사에서구나. 오래오래 줄게. 뭐 하나만 물어보자.
치는지 아냐? 싸우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싸우는 이유가 뭔데?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서. 김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려서. 개새끼. 정류역전 5도 63항에 따라 전 전설 연투를 중지한다. 반복한다. 정류역전 5도 63항에 따라 전 전설의 연투를 중지한다. 정부는 한국에서 전쟁을 중지하라. 반복한다. 정류역전 5도 63항에 전 전설의 연투를 중지한다. 정부는 한국에서 일체 인력 등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라. 저 임민구 장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쟁에 임하는 것이 남한에 있는 불쌍한 인민들을 해방시키며 그들을 진정한 천국으로 살게 하겠다는 확신, 그것이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이유가 분명했던 겁니다. 그러나 3년의 전쟁을 해보니까 그것의 참혹함,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일 세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에 빠진 거죠. 물론 잊어버렸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아무리 통일을 좋고, 아무리 어떤 평화를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쟁을 통해서 일으키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전쟁, 정당한 전쟁, 이 세상에 그런 전쟁은 없다는 것이 사실은 저 영화의 메시지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진정한 사람들은 전쟁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영화는 언제나 그 러브라인에 빠질 수 없죠. 저 영화에서 주인공 신하균하고 예쁜 북한군 처녀가 계곡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 하나 있었어요. 북한군의 저격수가 있었는데 저 저격수 때문에 수십 명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데 총알이 날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남한군 쪽에서는 그 사람을, 그 저격수를 이초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2초 후에 땅 소리가 나.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2초라고 부릅니다. 근데 신하균이 계곡에 내려갔다가 한 북한군 소녀를 만나게 되고, 저 여자가 저격수라고는, 2초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 초콜릿을 줍니다. 맨 마지막에 이 두 남녀가 마지막 고지 전투에서 만나요. 그때는 정말 죽기 살고 싸우는 거예요. 휴전 몇 시간 전이니까. 거기서 백병전으로 만나며 싸울 때 저 사람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전쟁터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저들은 정말 남남북녀의 환상적인 커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거의 어떤 서정도 로망도 허락하지 않는, 어떤 서로의 인격과 신뢰를 허락하지 않는, 그저 적으로 만났을 때는 내가 죽지 않으면 너를 죽여야 되는 것이 전쟁의 비참함인 겁니다. 1953년도 7월 27일 10시에 2년 동안을 끌어서 휴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이제 우린 살았구나. 근데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7월 27일 10시에 맺어진 조항은 12시간 후인 7월 27일 밤 10시에 발효가 되는 거예요. 12시간 동안의 마지막 전투가 이제 진짜로 뺏기냐 뺏느냐는 마지막 전투를 하면서 남한군과 북한군 전체 거의 다가 전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61년 동안 휴전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1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잠시 전쟁을 쉬는 상태, 휴전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연평도 포격 사건도 일어나는 거고,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56명의 장병이 죽는 것이고, GOP에서 한 병사가 자기 동료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거고, 저렇게 이민병처럼 맞아서 죽는 사건들이 바로 휴전이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분단의 현실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뼛속 깊이 각인해야만 이것을 극복해야 될 과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야곱과 라반이 서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머리가 비상한, 사기꾼은 머리가 나쁜 사람은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형 에서가 분노하니까 자기 살려고 저 먼데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영리하고 남을 사기를 속였던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요. 처음 라반의 집에 도착하니까 두 딸이, 예쁜 딸이 두 명 있었습니다. 큰딸 레아와 작은딸 라헬이죠. 영어로는 레이첼이죠. 야곱은 너무나 레이첼이 가슴에 닿아서 예뻐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과 약속을 하고 노동을 합니다. 근데 첫날 밤 치르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을 야곱은 외삼촌한테 속아서 자기의 청춘을 다 바쳐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년 동안 이 라반은 야곱이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을 썼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자식들도 많이 주셨고 그들이 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엄청 불게 해주셨어요. 양떼, 소떼 뭐. 나중에는 요삼촌이 그를 시기하게 되죠. 야, 저놈이 내 집에 돌아올 때 홀몸으로 왔는데 나 지금 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네. 그리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그는 라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가는 과정에 그 소식을 듣고 라반이 이놈이 내 재산 다 가지고 간다고 지금 쫓아오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장정을 모아서 왔으니까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러나 절박한 상황이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은 17세기에 호르토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두 부인과 어린 아기들은 천진난만하지만 부인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향해서 손가락을 하고 있죠. 너 왜 도망가냐? 내 재산 빼돌리는 거 아니냐? 그림 바꿔주세요. 왜 도망가냐? 왜 내 재산 빼돌리는 거 아니냐? 야곱은 왼손을 가슴에 대면서 나는 결백합니다. 뭐 이런 것 같아. 그러는 사이에 두 사람은 서로 양손을 맞잡고 지금 악수를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화해에 이른 거죠.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고 단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희생제물인 양을 죽여서 식구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 평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돌무더기에 싸웠어요. 그 돌무더기의 이름은 다르지만, 각자 언어는 다르지만 약속의 돌무더기라고 했고, 그걸 누가 보증할 거냐, 누가 살필 거냐, 이 두 사람 사이를 누가 평화를 약속해 줄 거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뭔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 공통의 지반이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그거는 그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공통의 지반, 이것을 우리는 커먼센스라고 해요. 커먼센스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상식. 모두가 다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 느끼는 지식, 이런 것을 상식이라고 해요. 상식이 통해야 돼요. 남과 북이 통일된다는 것은 이런 교류를 통해서 상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식이 다르면 안 맞아. 북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인데, 남한에서는 그게 예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60년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금강산 열고 개성을 열고 평안과 서울을 열어서 교류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의 지반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에 인터넷상에다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밴드. 무슨 악단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데이밴드 이런 거 아닙니다. 밴드. 밴드는 뭐냐, SNS상에서 우리 교인들이 한 100여 명이 서로 신앙생활 하는데 다 각자 살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함께 주중에 모여서 서로 나 이렇게 살았고, 나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나눌 때, 우리 개인별 특성을, 개인별 상황을 넘어서 공통의 집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가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밴드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전협정을 새롭게 폐기하고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거예요. 한국 전쟁 때 100만 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500만 명 이상까지 생겼고요. 우리나라 공동시대 80%가 초토화 됐습니다. 만약에 제2의 한국전쟁, 제2의 6.25가 발발된다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3,500만 명이 죽는 거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60년 동안에 무기가 엄청나게 발전했고, 특별히 핵무기가 핵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한강의 기적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공멸하는 겁니다. 3,500만 명이면 남과 북 다 통틀어서 절반 이상이 죽는 겁니다. 여기로 치면 이 중에 반은 죽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나서야 되고,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될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야탐역에서 세월호 추모자가 벌써 몇 번째 열렸습니다. 우리 장장모님이나 이연배 장모님, 여러 장모님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그 일을 엮어가고 있는데, 그날은 거기서 기념품을 하나 나눠줬어요. 이런 팔찌를 하나 나눠줬습니다. 여기 팔찌 노란색으로 뭐라고 썼냐면 Remember 2014-0416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야. 기억하자는 겁니다. 4월 16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 그날 유족 중에 한 분, 네 분이 오셔서 저희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서명 여러분이 해준 것도 전달했고, 김동혁 군의 어머니가, 저분이 서울시청 앞에 살 때도 편지를 한번 낭독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구 지하철 사고나 천안함 사고나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대요. 진짜 그런 비슷한 일이 내 자식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기 자식은 물에서 끌어냈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퉁퉁 부은 자기 자식의 얼굴을, 눈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잘 때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지만 밤에 현관문을 잠그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 자식의 시신을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밤중에 찾아올 것 같다는 거예요. 찾아오면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문을 못 잠그고 잔다는 거예요.
저 부모 이웃들에게 그들이 아마 죽을 때까지 2014년 4월 16일을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벌써 석 달도 안 됐는데 잊어버렸어요. 7월 30일 날 재보선 선거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집권 여당이 요만큼도 책임도 지지 않고 앞으로도 요만큼도 진상규명할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5석 중에 11석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기억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멜로 영화가 있어요. 손예진이 젊은 부인인데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습니다. 점점 기억이 쇠퇴해가 어떤 땐 집 나와서 집을 못 찾고 가스불 그냥 켜놓고 뭔 일을 하다가 뭐 했는지 모르고 정말 좋은 남편인 저 정우성이 그를 끌어안고 내가 다 해줄게. 너 내가 다 안내해주고 밥 해주고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울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영화는 그냥 보통의 멜로 드라마, 멜로 영화인데 저 영화 끝에 보면 딱 한 가지 대사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딱 건지면 영화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열하면서 저 손예진이 남편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지는 거야. 난 무서워. 기억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지는 거다. 그게 무섭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영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개인의 기억이 사라지면 개인의 영혼이 사라진다면 집단의 기억, 공동체의 기억, 민족과 역사의 기억, 민족과 국가의 기억을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민족은 영혼을 상실하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고지전 영화 중에 4분의 3쯤 되면 한 주인공인 그 고수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영아! 오지마. 오면 너도 죽어. 뷰라, 그런 생각해? 나 아주 오래전에 죽었다는 생각. 나도 우리 아구 중대 모두 그리고 잊혀져야 돼. 아주 오래전에 죽었던 거야. 수많은 남성식이처럼 그렇게 많이 죽게 됐으니까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만해. 여기보다 더 지옥이 없었어. 그냥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뒤에서 살아주기만 해. 오늘 그거야. 그만해! 죽겠지가 지금! 씨발로 뭐. 그렇습니다. 우리 없네. 얼굴 기억이 안 나. 수영아! 수영아! 안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저 중대는 적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군들까지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자기들은 다 지옥을 가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여기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전쟁은 지옥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그렇게 말하죠. 어머니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고. 이것이 전쟁의 아픔인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7월 27일 날 성남시 통일 한마당에 우리 까치아리랑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 한 50여 명 참여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간 거죠. 조그만 30살 어린아이부터 70 넘은 노인분들까지 다 합해서 외친 것은 우리가 금강산도 가보고 싶고 백두산도 가보고 싶고 평양도 가보고 싶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한 민족을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자고 성남 시민들 향해서 호소한 것이 우리가 다짐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작년에 세계교회 대표들이 부산에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 WCC 총회에서 매해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기도 주일로 결의했습니다. 5억 6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세계교회의 개신교와 정교회, 성공의 이 신자들이 오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과제, 가정의 과제, 교회의 문제, 사회 역사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점점 전쟁의 기운이 짙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다시는 저런 전쟁의 비극을 우리 역사에서 되풀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여러 가지 사명 중에 그 첫 번째를 꼽으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야곱과 라반이 평화협정을 이뤘듯이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누가 할 거냐?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는 왜 부름받았냐?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사명에 충실하고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행복하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이름 붙일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여서 한반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있은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과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귀한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아픔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 정의로운 전쟁, 정당한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야곱과 라반이 미움과 증오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맺었듯이 우리 한반도가 남과 북이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운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